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님입니다. 자, 지금 엔캠이 실적 관련돼서 분기 보고서가 뜨면서 시간외가 좀 강하게 밀리고 있습니다. 매도 물량이 좀 쏟아지고 있는데 마이너스 4% 정도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솔직하게 영업 손실 난 거 안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부적인 내용을 뜯어봐야 돼. 항상 말씀드리지만 재무제표를 볼 때는요, 재무제표 주석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지금 연결 재무제표를 보면은 어떻게 돼 있죠? 재무제표에서 매출액은 10만, 100만, 1000만, 10억, 100억, 1000억, 1000억의 매출액이 좀 나왔는데, 그쵸? 여기서 이제 매출 총 이익이 150억 나왔고, 판매 관리비가 참 21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업 손실이 좀 커졌어요. 53억 정도 영업 손실이 나왔고, 자, 이것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주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이 빠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좀 볼 건데요. 자, 종소기업 현황에서 이 엔캠 관련돼서 수익이 어떻게 발생되고 있는지 이걸 좀 확인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 지금 손실이 좀 큰 데가 어딘지 보면은, 자, 엔캠 헝가리에서 50억 손실, 엔캠 폴란드에서 40억 손실, 그죠? 자, 그리고 자, 이거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엔캠 요쪽에서도 일단 손실이 좀 나고 있는데, 자, 요거를 잠깐만요. 중국이네. 중국 수저우, 중국 쪽에서 10억 손실. 그 다음에 상동, 요것도 중국 같죠? 손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쪽에서 손실을 계속 보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좀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뭐냐면은 요 부분이요. 엔캠 아메리카에서 현재 뭐 하고 있어요?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해서 이익이 발생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매출이 얼마? 매출이 1800억이 나왔습니다. 1800억. 분기예요. 그리고 이익은 얼마? 200억의 이익이 나왔어요. 이번에 엔캠 아메리카에서. 당분기 말 당분기 보이시죠? 자, 보면은 전기 말 전분기에서는 이 엔캠 아메리카에서 어떻게 됐어요? 매출액이 매출액 600억에 100만 천만씩 600억에 영업 손실은 얼마? 100억을 기록했죠. 그렇죠? 근데 지금 엔캠 아메리카에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수익이 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분기 보고서에서 전체적인 재무제표는 악화가 되었지만 이 엔캠 아메리카, 가장 핵심적인 아메리카에서 수익이 나고 턴어라운드 했다라는 게 이게 핵심이에요. 이거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를 보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 뭐라고 있어요? 엔캠 프랑스와 엔캠 캐나다를 신규 설립이 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집중하셔서 IRA 법안에 대응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 좀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 IRA 법안에서 어느 정도 지원금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 재무제표가 또 개선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확인을 분명히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지금 보면은 계속적으로 중국 쪽의 비중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는 걸 보이실 거예요. 그죠? 중국 쪽에 계속해서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어떻게 돼 있어요? 미국 쪽은 비율이 늘어나고 있죠. 결과적으로 미국 쪽에서 사업을 키운다는 것 자체가 저는 호재라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이제 비용 처리나 인건비 문제,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뭘 할 수 있다? 재무적인 측면에서 큰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게 엔캠 물려 계신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일단 단기적인 대응을 했을 때는 오늘 급락이 나왔을 때 비중 축소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충분히 성장성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으로선 괜찮은 성장성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 우리가 여기서 또 힌트가 하나 있죠. 전환 청구권 행사를 하는데 이렇게 뒤에 행사할 리가 별로 없거든요. 웬만해선 보시면은, 자, 68,000원짜리를 누가 보더라도 220억 빨리 행사하고 싶을 것 같거든, 나였으면. 그렇지 않아요? 빨리 지금 행사해서 2배 수익이라도 챙기고 싶을 것 같잖아. 그죠? 15만원이니까. 근데 느긋하게 12월 17일에 상장시킵니다. 지금부터 한 달 뒤에. 이유는 간단하겠죠. 뭐요?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 때문에 시간외가 하락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괜찮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실적에 따른 하락, 분명히 세부적인 내용을 보여드렸지만 엔캠 아메리카에서 수익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거 일단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고,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렸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자, 대규모 공급 계약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LG 엔솔이나 SK온이나 그다음 삼성 SDI나 미국 쪽 공장에서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해액 신선한 전해액 공급이 필수적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얘네들도 안정적인 공급을 받고 싶어 할 거예요. 왜? 이 중국 기업들을 결과적으로 IR 법안 때문에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는 캐파가 큰 회사랑 공급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사실상 북미에서는 엔캠이 지금 유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엔캠이 현 구간에서 LG엔솔과 SK온 그리고 삼성 SDI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거도 규모 같은 경우는 5년에서 10년 긴 규모로 해서 5조에서 10조 정도 이상의 엄청 저희가 더 클 수도 있어요.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할 것 같아요. 대신에 초반에는 엔캠한테 좀 불리한 조건으로 대규모 공급 계약이 체결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것도 왜 그러냐면 지금 KB증권에서 일반 공모 전환사채 발행하는 거 이제 주관사잖아요. 근데 여기서 2,500억을 조달하는데 만약에 조달 금액이 1,000억이 모자라. 그럼 이 금액을 KB에서 인수해가는 조건으로 주관사 선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사실상 KB는 이 엔캠이라는 회사의 전환사채를 굳이 사올 필요가 없는데, 그죠? 왜냐면은 미래에 돈도 못 벌고 적자 회사면은 솔직히 좀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죠? 1,000억이라는 채권인데. 근데 이러한 부분을 믿고 실사까지 나와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은 어떠한 내부적인 분명히 이슈가 있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시간외가 마이너스 4%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이거는 분기보고서 실적 관련된 쇼크인데 핵심, 세부적인 내용을 뜯어보면 결과적으로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비용을 최대한 줄이면서 미국 쪽으로 모든 매출과 영업이익을 끌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 비용을 정리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가상각비를 넣어서 비용 처리하는 부분을 최대한 많이 감가상각비를 넣어서 재무제표에 반영을 하게 되면 손실이 좀 커지겠죠. 아무래도. 왜냐면은 원래 예를 들어서 공장 A라는 공장이 10년 쓰기로 해가지고 1년에 공장이 1,000억짜리면 1년에 감가상각비고 100억씩 해서 까였는데 현재 같은 경우는 이걸 빨리 공장을 처리하려면 감가상각비를 좀 크게 해서 공장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그죠? 어차피 다른 공장을 못 쓰인다라고 하면 아마 이 다른 나라들에서 공장 처리하는 비용들을 좀 많이 감가상각이 되고 있지 않나 이 생각이 좀 들어서 재무제표가 단기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악화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미국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적 개선이 4분기에는 좀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 대규모 공급 계약 나온다라고 하면 11월, 10월, 11월, 12월 이때 나오면은 어느 정도 반영이 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지금 분명하게 여러분들 제가 볼 땐 그래요. 이 마이너스 4%도 빠져서 흔들리시거나 좀 놀라신 분들 있을 텐데 제가 뭐 IRA 법안 뭐 트럼프가 되는데 이제 폐지되는데 뭔 이거 지금 이차원지 보냐 이럴 수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텔레그램방에서 공유를 좀 해드렸지만 제가 엔캠 관련 내용들도 말씀드렸죠. IRA 법안 폐지 이슈로 밀렸는데 절대 IRA가 폐지될 수 없는 이유, 그죠? 요거 내용을 좀 말씀드렸는데 여기 뭐요? 공화당 내용이요. 결과적으로 이러한 전기차 관련된 투자가 공화당 텃밭에 많이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의원들 입장에선 일자리 관련된 문제란 말이에요. 이 공장에서 이 미국인들이 일자리가 생기고 여기서 돈을 벌어서 소득이 발생되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미 전기차 공장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거를 폐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뭐요? 폐지보다는 명칭 변경 또는 내용 수정, 축소 정도의 합의를 예상한다. 그래가지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다시 수면 위로 도출이 돼서 다시 내용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반등이 좀 세게 나올 수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공급 계약에 관련된 부분들도 나오게 되면 충분히 상승이 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빠르게 제가 정리해서 도와드리고 있는데 공유를 좀 같이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텔레그램만 입장 지금 1650명 정도 있습니다. 텔레그램만 입장은 무료니까 몇 번이요? 010 자 9201 자 6329로 엔캠 입장이라고 네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엔캠 입장 도와드릴 건데 텔레그램만 들어오시면 뭐가 좋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좋을 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기적으로 분기보고서로 주가가 시간에 급락이 나왔을 때 빠르게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왜 급락이 나오고 있고 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왜 현재 구간에서 이러한 재무제표적인 문제를 봤을 때 엔캠 아메리카노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엔캠 아메리카에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이러한 부분들 설명드리고, 장 초반에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또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오전 9시부터 10시 사이에 이러한 대응 전략 여러분 같이 공유를 좀 드리고 있으니까 번호 남겨놓을게요. 몇 번이요? 010-9201. 자, 6329로 엔캠 입장이라고 남겨놓으시면 제가 입장 도와드릴 거고요. 현 구간 시간에 빠지는 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